자,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별명이 몸부림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기도 조그맣고 그렇게 하시는데 몸부림. 수업하실 때 계속 몸을 꽈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수업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계속 자기 혼자서 책을 읽어요. 영어 책을 막 처음부터. 그래서 해석해. 들으라 이거지. 막 하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특징은 뭐냐면 애들이 떠들어도 별로 상관 안 해요. 웃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몇 번 되면 그때는 선생님이 화가 나시잖아. 그러면 책을 읽다가 눈을 싹 들어요. 들었을 때 마주치는 사람이 중간에 너 이리 나와 하고 나오라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선생님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의 그 몸부림이 시작돼요. 자,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냥 그러니까 몸부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업할 때 몸을 비튼다. 두 번째는 화가 나면 몸부림을 친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을 갖다가 순한 양으로 만드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원비디예요. 원비디라는 그 음료수가 있어요. 조그만 거. 지금 나오나 모르겠네. 원비디. 지금 나오는 거 몰라. 원비디를 갖다 수업 전에 책상에 딱 올려놔. 두 병도 필요 없어. 한 병을 딱 올려놓으면 선생님이 갑자기 순한 양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내내 저희들이 막 떠들어도 한 번도 안 나무래요. 나무랄 때 어떻게 나무라냐면 고개를 싹 들어가지고 떠들지 말랬지. 그리고 또 혼자 딱 이렇게 하고 그 몸부림 선생님 기억납니다. 자, 넘어가셔서 22번 보시겠습니다. 중개작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몽땅 골라라. 몽땅. 개혁방. 선박이에요. 선박. 안 되죠? 그 다음 니은번은요. 절근 콘크리트 집안 위에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3면에 천막을 쓸데없어요. 세차장 9점을 나왔죠? 네. 안 됩니다. 디귿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안 되죠. 리을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안 돼요. 대토권도 안 되죠? 네. 다 안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옳은 것은 1번. 당첨이 되어서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예요. 됐다는 게 아니고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딱지죠. 딱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공호수를 특정해서 분양계획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이 이거 틀렸네. 요게 바로 아파트 분양권 해당됩니다. 3번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시설 등은 각각 분리시켜서 중개상물이 된다. 안 돼요. 공장재단에 뭐 공업소유권 특허권 막 들어갈 수 있죠. 기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떼어내어서 중개상물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장재단 전체가 되는 거고. 4번 상가권리금은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어떻습니까? 상가권리금은 해당되지 않죠. 5번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식 중인 가짜로 심어놓은 수목은 중개상물 된다? 야, 이거 틀렸죠. 중개상물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죠. 1번. 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갈 텐데요. 자, 시험제도에서는 시험이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몇 문제만 풀겠습니다. 19페이지 가시면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고 1번 부정행위를 한 자는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부정행위자 5년간 시험 못 보죠?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집행유예 받으면 이 사람은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이긴 하지만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닙니다. 시험 볼 수 있어요. 3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안 지났어요. 요게 중3벌입니다. 3년간 결격자니까 이 사람은 일은 못하겠지만 시험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맞는 거네요. 4번 피한정 우견인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은 사람도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결격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5번 자격 취소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임과 동시에 3년 동안은 시험에 응시 자격도 없죠. 요게 정답이네요. 아니야. 옳지 않은 거. 아, 맞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아, 2번이 틀렸네요. 예, 자. 졸아서 그래요, 졸아서. 자.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5번 옳은 것은 1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면 공부 때려치죠? 선택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게 반대로 돼 있네. 그렇죠? 원칙은 선택형인데 단답 문제나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2번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등록 결격사의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오, 아니지. 결격자일지라도 시험 볼 수 있으니까 2번 틀렸습니다. 3번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은 응시 자격이 시행된다. 3년이 아니고 5년. 4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아닌 자가 섰다. 그러면 1학년 일반이다. 맞죠? 요거 정답. 5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어디가 틀렸죠? 국장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시험 시행기관의 장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누구죠? 원칙은 시도이사, 예외적으로 국장.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러니까 시험 시행기관의 장, 그러면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원칙은 시도이사,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자, 연습을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자, 이제 10번 갑니다.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고르쇼. 이렇게 했습니다. 자격시험. 자, 기억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을 때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자격시험은 맞습니다. 니은번. 국장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 사전 의결이죠. 국장이 나설 때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의결을 거쳐야만 나설 수 있다. 그죠? 반대말 쓴 겁니다. 이것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올해 시험 안 보겠어요? 할 수 있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시도의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요. 1번 국장은 정책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갖다가 교부해야 된다. 국장이 준다고요? 시도지사죠. 틀렸죠 또?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 처음에 있는 거 기억하고 디귿 두 개네요. 정답 2번.
자, 15번 가시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 안 푼 문제 있잖아요. 풀지 마세요. 안 푼 문제는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 건 좋긴 한데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문제집 하려고 문제를 많이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막 이상한 문제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거 빼고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뭐 푼 문제 있죠? 그것만 딱 체크해 두셨다가 그것만 반복해서 2번, 3번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 200문제, 한 250문제 정도면 다 돼요. 그건 밖에 문제는 거의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자, 15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는 나왔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맞아요. 자격증 빌려주고 빌려받은 경우에 1학년 일반? 네. 2번.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못 쓰게 됐다? 어떻게 하면 못 쓰게 되죠?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맞죠? 재발급 신청서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제출하겠다? 자격증을 교부했던 그냥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3번. 공인인증서는 딴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도 양도되어입니다. 그 앞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때도 자격 취소 사유가 되고 1학년 일반인 거예요. 조문입니다. 3번 더. 4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을 때 그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습니까? 1학년 일반이죠. 아닌 자 나오면. 자,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뒤에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자격증 주는 거죠? 이때 합격자 발표하고 언제까지? 1개월 이내, 그죠? 1개월 이내 지금 교부. 자, 이제 16번. 자, 2장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격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안 되지.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도 안 됩니다. 당연히. 2번. 무자격자 의리, 그죠? 공인중개사 간 명의로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자,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사람이 누구? 을이죠, 을. 무자격자 을이 중개 업무를 본 거야. 그러면 을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죠. 그러면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3학년 3반 이렇게 되죠. 2번이 틀린 거. 2번이 옳은 거.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빌린 사람이요.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손님이랑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 행위입니까?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거래다. 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요. 이 사무실에 A라는 사람은 자격증 없는 분인데 자기가 사무실을 얻은 겁니다. 근데 B의 자격증을 걸고서 B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동업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에 C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오피스텔을 구해주시오 그런 건데 무자격자 A는 사실은 사장님인데 자격증이 없고 B 걸 걸고 하시는 분이에요. 남의 거 빌려서.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구하러 온 사람한테 오피스텔 보여주고 이 C 의뢰인이랑 둘이 여기 자격증 없이 남의 거 걸고 하는 분이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임대차 계약은 손님이랑 한 거니까 이런 임대차 계약은 뭐가 되지요? 직접 거래가 되는 거고 이랬을 때 A가 이것을 중개활동 했네요 라고 볼 수는 A가 중개한 겁니까? 자기 오피스텔 세놨지? 그러니까 이건 직접 거래라고 부르지 중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판례요 판례. 자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다. 대연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 이름이 적혀 있고 누구 도장이 찍혀 있냐 이런 것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중개 업무를 봐주고 계약서를 써 주었느냐 그것 갖고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다음에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해서 사용했어요. 무자격자인데 이랬을 때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 쓴 거라고 볼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 5번은 또 틀렸습니다. 예. 옳은 것은 2번이었죠? 예. 자, 이제 3장 갑니다. 3장. 등록 기준 얘기입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자는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에 중개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원칙이죠. 네.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2번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의 전세를 얻거나 또는 임대차 또는 무엇도 돼요. 사용대차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용권을 확보해도 오케이. 맞습니다. 3번 법인의 경우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 이상 돼야 되겠다. 맞죠? 네. 그런데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 4번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무슨 교육 받았어야 된다? 실무교육. 그렇죠? 오픈할 때 법인 같은 경우는 임원 사원이 전원이 다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요거 무슨 연수교육 그렇게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5번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및 공인중개사이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아,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자 어떤 뜻이냐면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되지만 누구는 안 된다고요.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그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약간 좀 표현이 좀 미흡합니다. 어쨌든 5번은 맞는 거. 그죠? 틀린 거 오라고 했으니까. 2번이래. 아,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에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제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2번 볼게요. 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해도 되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본인 여기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전세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본인 명의로 꼭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하고 자기가 또 빌려도 되죠. 여기서 본인이라는 것은 개공으로 등록될 사람. 개공으로 등록될 사람이 반드시 임대차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딴 사람이 임대차하고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죠? 그리고 요 등록된 요 B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공짜로 빌려서 확보해도 괜찮죠? 그래서 2번 질문이 틀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하네요. 5번도 그렇고. 자, 어쨌든 틀린 건 2번입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자, 3번 봅니다. 3번.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과 모든 공인중개사 다. X. 이건 제가 낸 문제는 아닌데 이건. 뭐가 틀렸어요? 모든 공인중개사다. 모든이 틀린 거예요. 왜요? 붙이기도에 있어. 공인중개사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자격증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이 중에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픈한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여기에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여기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농속 공인중개사도 포함되죠. 자격증 있으면 다 여기 포함되죠. 그러면 모든 공인중개사 그러면
요 사람 말고 여기나 여기도 포함돼 버리죠. 모든 공인중개사 그러면 공인중개사 중에는 농수업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에 들어가지만 소공이나 공인개공도 다 공인중개사증은 있잖아요. 그 모든 공인중개사 그러면 여기나 여기도 들어가죠.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없다고. 공인중개사는 개공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이주 등록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차원 높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차원 낮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이란 말이 틀렸죠? 좀 약간 억지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또는 법인 아닌 자는 조문은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이게 조문이잖아요, 지금.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써놨냐?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요? 제외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 공인중개사를 얘기하면서 모든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틀리겠죠? 요 사람 때문에 틀리겠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아, 등록한 사람한테는 등록증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3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보증을 갖다가 설정했는지 여부를 갖다 확인하고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주라고요? 지체 없이.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 그 점에서 등록의 통지하고 다르죠? 등록의 통지는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며칠이네? 등록의 통지는 7일이네. 그죠? 등록이 되려면 일단 법이 요구하는 등록 기준 갖춰야 됩니다. 자실사, 자실사, 5회조 14만.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죠. 이게 등록 신청이다 그랬을 때 등록 신청은 어디다 대놓고 하는 거냐면 등록관청에다가 하는 거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구청장. 그럼 신청할 때는 여기는 아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소공 제외고. 신청할 때는 수수료도 내게끔 돼 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한다. 자, 신청했을 때 등록관청에서는 두 가지를 따져보죠. 등록 기준을 잘 갖추었는지 이렇게. 혹시나 결격자는 아닌지. 사실은 오픈하려고 하면 등록 기준 갖추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기준을 갖추고. 그래서 여기서 통과되면 등록대장에 이름을 올려주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등록. 그래 놓고 신청자한테 등록되셨어요 라고 통지. 이렇게. 이 등록의 통지는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방금 전에 질문 드린 거요. 7일 이내 등록의 통지를 하게 돼 있죠. 그것도 서면으로. 근데 등록의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이때 중요하게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뭐 하도록 돼 있죠? 보증 설정.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등록증을 내어준다. 등록증 뭐요? 교부. 줘요. 등록증 줍니다. 이렇게 줘요. 등록증을 걸고서 사무실 걸어놓고 드디어 업무 개시. 근데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게 있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 바로 도장 등록, 인장 등록. 그리고 등록 신청에서 등록이 되면 등록증을 준 등록관청은 중개사 협회에다가 매달 명단을 통보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자,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어떻게 주라고요? 지체 없이 주라. 그런데 등록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등록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등록의 통지는 7일이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두 개 다른 거죠. 자, 4번.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게 등록 기준이에요.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얘기한 등록 기준 요것은 구체적으로 뭘로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것을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때 등록 기준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했을 때 등록 기준을 암기를 했었죠. 여기는 자실사 이렇게 되고 여기는 자실사 5회 초 14마 요게 등록 기준 요거 어디 나온다고요? 대통령령에 나온다고요.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틀리게 잘 안 냅니다 이런 건. 맞습니다. 4번. 5번. 영업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갖다 폐업하고서 그 기간 중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갖다가 신청할 수는 없다. 여기서 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혹시 폐업을 했다고 해도 받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냐? 1번이 틀렸죠? 네, 1번이 틀린 거. 자, 그 다음에요. 6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거. 등록하려면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습니까? 계획만 수립하면 뭐합니까? 확보해야지. 계획만 잘 짜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그죠? 확보해야 됩니다. 계획이 아니고 뭐요? 확보. 2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 이상일 거.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제외. 맞죠? 3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것. 오픈할 때 받는 경우는 실무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아니고. 4번.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갖다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14조에 나와있는 7가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는데 7가지 업무에는 감정평가업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감정평가업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법인 등록이 안 나죠. 그 얘기요. 5번.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자,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대표자 빼고서 뭐요? 3분의 1 이상. 그래서 대표자 빼고 3분의 1 이상. 요것을 제삿날 이렇게 기억한다고 그랬죠? 네. 제삿날.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 요 3자를 사수로 한 거예요. 날 일자. 제삿날. 요새는 제사 잘 안 지내죠? 지내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래도 맛있는 거 먹잖아요. 안 맛있어요. 저는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자, 오실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제사 음식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부럽더라고. 그때는, 먹을 때는. 우리는 제사 안 지내니까 그거 뭐 먹는 거 그거 생각도 못 하는데. 그래서 시골 그 친구들은 막 학교 올 때 그걸 싸왔다고 막 나눠 먹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없어지겠죠, 많이. 자, 정답은 6번의 정답은, 옳은 거니까 2번입니다. 네. 자, 7번 보시겠습니다. 7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의 경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겠다. 요거죠, 요거. 14만 등록되려면 법인의 경우 맞습니다. 2번.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며 맞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겠다. 요게 제삿날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3번.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이거 맞죠? 여기가 맞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고 언제나 주의하시고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천 이상. 자, 그러면 될 수 있다.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법인이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경우 등록 신청서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겠다. 어때요? 자,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있었죠? 구비서류.
뭐예요, 구비 서류가? 다 틀린 단만 먼저 나오네요. 실사. 이렇게 일단 들어갑니다. 등록 기준 할 때는 이게 자실사. 등록 기준은 자실사지만 이건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관청이 시도의사한테 확인 요청해서 확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사요. 보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보증 설정 언제 해요? 등록된 뒤에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비서류에는 보고가 안 들어갑니다요. 분사무소일 때나 들어가지. 그러니까 실무교 수료증 사본하고 사무소 확보서류 이런 것들이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들어가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법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과는 다르게 외국 사람일 때는 구비서류가 하나 늘어나지요. 네, 그게 뭐예요? 실사결이죠. 결격자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실무교 수료증 사본, 사무소 확보 서류, 여권용 사진 포함, 그 다음에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사람일 때는 이거 하나 추가. 그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도 실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5번.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겠다. 누가 실시하는? 요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권자예요? 누가 실시하는 건 안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맞고. 틀린 건 4번이었죠? 예. 4번 아니에요? 4번 맞는데. 예.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문제 봅니다. 8번 보실게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요.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오해요, X에요, 이거 1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법인은 보증 설정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법인 같은 경우 2억 이상 해야 돼. 자본금 얼마 이상이고요. 자본금 5천 이상. 그죠? 그래야 등록이 난다는 거고, 그 등록된 뒤에는 보증 설정하지요. 그때 법인은 얼마 이상? 2억 이상. 2억 이상. 그런데 2억 이상 보증 설정을 해야만 중개사무소 등록이 난다라고 썼으니까 그 거꾸로 써요. 거꾸로. 그래 틀린 거예요. 2억 이상 그러니까 그 2억 원 액수만 신경 쓴다고. 순서가 틀려 먹었는데. 응? 1번 틀린 겁니다. 틀린 이유. 2억 원인데 왜 틀렸냐고 하면 안 돼.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니까 틀렸다. 2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포함해서 3분의 1이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대표자 빼고서는 3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등록이 안 난다. 틀렸고. 3번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은 중개사무소로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그죠? 건축 아직 준공 안 떨어졌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준공 떨어졌으니까 대장은 아직 없어도 최소한 준공은 돼 있어야 됩니다. 4번 설립 목적이 부동산 중개업 하나뿐인 법인은 설립 목적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설립 목적이 중개업 하나밖에 없어. 그럼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업은 14조 업무에 들어가는 거 맞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등록 납니다. 이게 7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죠?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묻는 거죠. 5번 상법상 회사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뭐 협동조합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치, 사회적이란 말이 빠져야지. 그냥 협동조합으로서 이렇게 나가야지. 실수를 유도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자, 여기서 그러니까 자, 옳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그쵸? 됐습니다. 오른쪽에 9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을 몽땅 고르시오 했습니다. 1번 기억반 중개업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은 14조 업무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면 오케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니은방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도 오케이 되죠.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잖아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5개. 그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돼요. 디귿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7명이래. 대표자 빼고 7명. 그러면 최소한 몇 명증이 있어야 된다? 3명. 3으로 나누니까 2점 몇 명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겠다. 2명 아니고 이거 틀린 거네. 그 다음에 리을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실무교육을 받긴 받아야 돼. 근데 주의할 것은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누구 것만 내요? 책임자 것만 내지. 2개 구별하셔야 돼.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설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2개를 혼동하시면 안 되고. 리을번 중요합니다. 리을번. 여기서 옳은 거 고라고 했으니까 앞에 2개죠? 기억, 니은 이렇게 됩니다. 됐고요.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뒤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14번 가시겠습니다. 14번.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자격증 탈 수 있지. 외국 사람도. 14번입니다. 등록 기준을 갖추면 등록할 수도 있다. 그죠? 외국 사람이 등록 신청할 때는 구비 서류가 뭐예요? 실사결. 실사결 이렇게 한다고. 2번 변호사의 직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거예요.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적용 받는 거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따야 오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도.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다. 여기도 오픈 못하죠.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이것도 맞고.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보면 이건 큰일 나는데 절등치죠. 응? 근데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틀렸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 업무를 보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봤으니까 절등치 사유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이 구체적으로 내려져야 등록이 사라지는 거니까 등록 취소 받고도 중개업을 하면 그때 비로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고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건 아니죠. 자, 요 4번이 좀 어려워요. 아니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죠?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죠? 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러면 사형 선고 받자마자 바로 죽습니까? 아니죠. 언제 사망입니까? 언제 죽습니까? 집행이죠, 집행. 선고받은 사형을 집행받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수형이에요. 교수형이 뭐예요? 이 교수형이 뭐예요? 목 매다는 걸 교수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수. 한자를 모르겠네. 목을 매다는 걸 교수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총살이 아니고. 그러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알아서 바로 죽나요? 아니요. 선고받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죽나요? 핵심이 뭐예요? 집행이 돼야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그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봤어. 그러면 이건 어떤 사유? 절등치 사유지. 그죠?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을 관청으로부터 받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단 말이에요. 등록이 없어진다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봤다고 그래서 절등지 사유가 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등록이 죽는 거 아니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등록이 죽는 거예요? 관청에서 등록 취소해야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사라지는 거지. 목매달아 죽는 것처럼. 예? 4번 지문요. 옛날에는 좀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4번 지문이. 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사무소를 폐쇄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서 문 닫았는데 폐업신고를 안 했네. 그런데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또 해버렸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이중등록. 폐업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실 이중등록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힘듭니다. 왜 그래요? 등록이 됐을 때 그 등록한 기록이 다 공유가 되잖아요. 딴 데 가서 등록 신청해도 등록됐는데 또 신청하면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이중등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옛날 같은 경우에 간혹 이런 케이스가 발생해요. 그 사건이 남양주인가 구리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남양주에서 폐업을 하고 구리에서 이제 오픈하려고 그래. 이제 이사 가는 거죠, 어느 정도. 폐업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한테 폐업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신분을 보냈는데 이 직원이 폐업 신고를 안 한 거야. 그 직원 잘린 거지. 직원을 관두고. 그러니까 직원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폐업 신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버린 거지. 근데 사장님은 한 걸로 생각하고 이쪽 구리시에 와서 이제 등록을 딱 한 거야. 그런데 그때는 이게 또 연계가 안 돼 있었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어떻게 모르고 또 받아준 거야. 그러면 저 남양주시에 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리시에서 또 등록이 돼버린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럼 두 개 등록을 다 잘라야 되는 거야. 예? 보게. 요즘은 그런 게 발생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하여튼 그렇고. 자, 그러면 정답은 아까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가시겠습니다. 요 기출문제인데요.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지.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틀렸죠?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증 주기 전에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등록증을 주기 전에 뭘 확인합니까? 보증 설정 여부죠.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거네요. 3번. 국장은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겠다. 등록이 됐으니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준다고요. 맞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국장이 등록증 줍니까? 아니요. 등록관청이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용 사진 첨부하도록 돼 있죠? 사진 찍어 놓으셨습니까? 나중에 7월달, 8월달 정도 보면 원서 넣을 건데, 그래서 사진 찍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사진 예쁘게 찍으세요. 계속 써볼 수 있게. 예. 아니, 진짜라니까. 많이 본 게 뭐냐면, 중개사무실에 갔을 때, 그 중개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진과 사장님 얼굴을, 저분이 어디 계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하여간, 좋은 사진 붙이더라고, 예쁜 사진. 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공은 종별을 달리해가지고 업무를 하고자 했을 때 등록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하죠. 자, 그럴 때 종전의 등록증은 폐업의 의미로 종전의 등록증을 어떻게 해라? 반납해라. 5번도 틀렸죠?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결격서의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결격사에 관련해서는 18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8번. 1번. 파산자는 복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공이 될 수 없다. 복권되면 어떻게 돼요? 즉시 보상합니다. 즉시. 지난주는 제가 복권이 됐습니다. 5,000원짜리.
신기해 죽겠네. 자, 어디서 샀는가 모르겠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아이가 복권 내면 즉시 벗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고.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이니까 무거운 벌 받았네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것이 확정되면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공이 될 수 없다. 집행 종료, 집행 면제, 그렇게 되면 3년간 결격자입니다. 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 형벌 받은 경우 가만히 보면 형벌은 자,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금고 이상. 관련해가지고 자, 선고유예 받았다 이렇게 되면 아예 결격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받았다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경우는 집행유예 받은 요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지금 문제 나온 거 집행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결격사유 기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료 또는 면제된 때부터 몇 년 더? 3년 더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3년. 그래서 2번은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자입니다. 그래서 개공이 될 수가 없어요. 맞는 질문은 2번이네. 3번. 미성년자가 혼인했을 때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되니까 성년의제 이런 거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아니, 시험 볼 수 있는 건 맞는데,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해? 결혼해도 결격자죠. 그래서 결격사유 중에 첫 번째가 제한능력자가 결격자 되는 게 있었잖아요. 자, 제한능력자 그러면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사람이죠.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요 사람들은 판단 능력이 없거나 또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얘기하고요. 조심할 것은 피특정 우견인은 특정 업무에 대해서 돌봐주는 사람이요, 남이. 피특정 우견인은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격자 아니고. 아주 중요하죠.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아셔야죠.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아셔야 되고, 19세 미만. 여러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미성년자는 결혼해도 결격자, 부모의 동의를 얻어도 결격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동의. 요거. 결혼해도 결격자인 거, 요거 물어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요거 틀린 이유는 뭐 결혼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요거 틀린 거야. 결격자입니다. 시험은 볼 수 있죠, 미성년자도?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 기준 미달에 인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받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사기 결혼. 그렇죠? 이거 우리가 지금 보면 자, 제한능력자 세 사람, 그 다음에 파산자도 있었고, 세 번째 결격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금고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자, 네 번째가 행정처분 받은 바람에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번째가 행정처분.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자격 취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록 취소 받은 경우도 3년간 결격자죠. 네 번째가 업무정지죠. 이렇게. 근데 등록 취소 받으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여기 원칙인데, 원칙.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세 가지만큼은 등록 취소가 되긴 해도 결격 사유 기간 3년이 따로 안 붙여지는 예외가 존재하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등록 취소가 돼도 3년이 안 붙습니까?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기 결혼. 이 세 가지 때문에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는 등록 취소만 당했지 따로 3년은 붙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사망하고 뭐였죠? 해산이고, 요게 지금 나온 거 지금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데 등록 취소는 돼요. 근데 3년 안 붙어요. 근데 여기 지문에서는 틀리게 썼죠, 지금.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공이 될 수 없다. 결격자다. 틀렸습니다. 5번 중개사 법령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중3벌인데 그죠?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3년 동안은 뭐가 돼요? 결격자가 됩니다. 중3벌. 이렇게 세 가지 몽땅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공이 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틀렸네. 그렇죠? 옳은 거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에요. 뒤로 가셔서 19번 가시겠습니다. 올바른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아니 이거 자격정지잖아요. 이거 소공이 얻어맞는 거죠. 그러면 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자인 거죠? 3년 아니고 틀린 거.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아닌데 그죠? 선고유예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집행유예가 이제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인 거니까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되겠군요. 3번 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된 자입니다. 중3벌. 3년 지나버렸죠? 네. 그러면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공이 될 수 있다. 요게 맞네. 4번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3년간 중개업할 수 없다. 아니지. 사망해상 해산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따로 3년 안 붙죠? 임원, 사원, 대표자 이 사람은 즉시 사무실 오픈하거나 딴 데 취직할 수 있는 겁니다. 3년 안 붙으니까요. 해산. 그 다음에 5번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아니 시험 응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산자가 결격자인 건 맞죠? 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 사람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파산자죠? 그래서 결격자가 돼서 일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볼 수 있죠? 네. 그 얘기예요. 5번도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0번 문제. 다 했습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르쇼. 기억번.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미성년자는 결격자죠. 결격자가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등록이 안 나지. 법인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번은. 법인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결격자. 누구 때문에? 임원. 미성년자인 임원 때문에. 결격자고. 니은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공인중개사. 조심할 게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못 갚겠다고 손드는 사람이어서 100% 결격자입니다. 파산자는. 근데 회생 있죠, 회생. 회생은 기사회생.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디귿번. 자격 취소되고 4년이 경과된 자. 자격 취소하면 취소받을 때부터 자격 취소당한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잖아, 원래. 예, 3년 동안. 등록 취소도 3년 동안 결격자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4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디귿번은 결격자가 아니겠네. 리을번.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지금? 네. 결격자입니다. 뭘 고라고 그랬죠? 결격자 고라고 했으니까 기억번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가라. 그죠? 정답 2번. 자, 21번 박스 문제요. 박스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옳은 것으로 착지해진 거. 기억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사람은 그죠? 3년이 경과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닌 것이 여기 보면 요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되지만 관련해가지고 자 가석방 되었다 그러면 요때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 형기가 남아있죠? 그럼 자녀기 지나고 또 어떻게 돼요?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거니까 가석방 되고 3년 지났어요. 그거 갖고는 벗어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특별사면은 좀 다르죠? 특별사면은 집행면제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특별사면 받았다면 여기 없어지는 거죠? 네. 특별사면 받은 그때부터 몇 년만 지나면 돼요? 3년. 일반 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사면 받았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니까 3년도 붙을 필요가 없어요. 즉시 벗어납니다. 이 세 사람을 잘 구별해 두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 기억반 같은 경우는 결격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틀렸죠. 니은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 받은 사람은 무조건 결격자 아니죠. 개공이 될 수 있다. 요거 맞네. 니은번. 디귿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면제를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형 집행 면제 나오면 그때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자. 집행 면제 나왔죠? 3년 동안 결격자. 근데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경과하지 않았어요. 안 지났으니까 개공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맞네. 리을범 중의사 법령이 아닌 딴 법령을 위반해갖고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결격자가 아니지. 중산벌이라니까 중산벌. 원칙은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지요. 근데 예외적으로 중산벌 그죠? 근데 중개사법이 아니고 딴 법 위반이다. 그러면 결격자가 안 되겠어요. 기억하고 옳은 거 고라고 그랬는데 니은하고 디귿번. 정답 2번이죠. 자 22번입니다. 이번에 옳은 것은 피특정 우견이는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특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2년간 결격자입니다. 땡. 틀렸어요. 선고에 받은 경우는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고. 3번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했다고 해서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빚을 갖고 복권 신청 중이다. 그래도 여전히 복권 내기 전까지는 결격자 이거다. 요것도 틀린 지문이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번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 중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된 날부터 4년이 지나야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된다. 맞습니까? 가석방되면 가석방된 날부터 4년이 지났어야 된다. 그래야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자, 나머지 잔형기 1년 지나고 또 3년 지나니까 요것이 이제 맞겠습니다. 4번이. 5번 부정행위자는 5년간 보조원이 될 수 없다. 부정행위자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아닙니다.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 5년간 시험을 못 볼 뿐이지 이 사람은요 결격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보존될 수 있겠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24번 문제 풀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땄다고요. 그래 부정 취득이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안 지난 사람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자인데요? 3년. 근데 2년도 안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아직은 뭐예요? 결격자죠. 그래서 우리 문제 나오면 개설 등록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1번 앞에다가 결격자가 맞고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표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2번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종료 나와서 종료, 집행 종료. 그렇죠? 금고 이상이고 종료.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결격자 할 거니까 2번에서는 3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으니까 결격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3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써서 자격이 정지되고 소공인 모양이에요. 자격정지 보니까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 요거잖아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 자 4번 갑니다. 4번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되었어요. 망해서 해산되었기 때문에 사망해산에 들어가서 절등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를 당했다면 3년 동안 결격자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사람은 무조건 결격자가
아닌 거지.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5번요 마지막 지문.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안 주면 500과입니까? 업무정지입니까?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안 주면 교부 안 하면 밑에 거 무거운 거 밑에 거 업무정지. 업무정지죠. 그래서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폐업할 수 있습니까? 영업정지 받고 폐업 낼 수 있죠? 했어요. 그런데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면 이 사람은 뭐예요? 결격자더라. 그래서 여기서 결격자 아닌 사람은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번? 4번. 결격사의 문제라면 반드시 요 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다가 이걸 뭘 물어봤는지 까먹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읽는 일이 발생해요. 제가 풀 때도 그래요. 제가 풀 때도. 그러면 꼭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의 부분에서는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